안녕하세요, 리본카 제네빈입니다. 지금 저는 부산모터쇼 비아디 전시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비아디가 새롭게 공개한 중형급에 해당하는 PHEV SUV C라이언 6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더라고요. 과연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모습부터 보면요, C라이언 7의 바로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C라이언 7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헤드램프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인상적인 건 이게 지금 전륜구동 모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샤프한 느낌의 LED DRL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방향지시등 기능까지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앞쪽에서 봤을 때 엔진이 구동돼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DMI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아디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DMI, DMP, DM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DMI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상속주행용 PHEV라고 보시면 되고, DMP는 퍼포먼스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아디의 상위 모델인 비아디의 고급 브랜드 덴자라고 있거든요. 그 덴자의 Z9 GT 같은 차량들을 보면 그게 DMP고요. DMO, 오프로드를 위한 PHEV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DMI는 연비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나오냐 보면은 요 안에 18.3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만 충전했을 때도 대략 1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되고요. 거기에다가 총 주유량이 60L 정도 되거든요. 두 가지를 다 더했을 때 10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는 분들은 보통은 그냥 전기만 채워서 출퇴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시겠고, 거기에다가 만약 장거리를 가겠다라고 하면 한 번 충전 그리고 주유까지 모두 다 해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해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1년에 주유소를 한 6, 7번 정도밖에 안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넷 안쪽으로 보면 엔진은 기본적으로 1.5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에 공개되어 있는 C라이언 6의 스펙을 보면 나라마다 사양이 조금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타륜구동이냐 전륜구동이냐에 따라서 엔진 출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타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 출력이 150마력 정도가 나오고,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엔진 출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엔진 출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진 않은 게, 이 C라이언 6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들어가고요. 전기차스럽게 구동을 하는 차량에 가까워요. 뭐 엔진을 가지고 직접 주행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배터리를 채우는 정도의 용도에 가까운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쉐입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이 SUV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C라이언 7을 보면 쿠페형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 D필러 라인을 되게 완만하게 깎아놨잖아요. 근데 C라이언 6는 그렇게까지는 깎아놓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전형적인 SUV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실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걸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전장 제원이 4830mm잖아요. C라이언 6는 그것보다 한 급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장 제원이 4775mm입니다.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중형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 제가 이따가 타서 한번 얼마나 넉넉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요 앞쪽으로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편평비가 한 50 정도 되고, 연비를 위해서 트레드 넓이는 그렇게 크게 키우진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휠의 사이즈나 T휠의 문양도 스포티한 느낌을 살짝 주기 위해서 노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요, 이쪽에는 주유구가 있고 요 반대쪽에는 이제 충전구가 있거든요. 충전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전구를 열어서 보면 이렇게 완속, 급속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처럼 뭐 2kWh 이런 게 아니라 18.3kWh 정도에 해당하는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kW 정도, 요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되는 건데, 이 정도만 지원한다 그래도 10분 정도 충전하면 완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고요. 뒤쪽 디자인은 C라이언 7하고 봤을 때랑은 약간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둥글둥글했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직선 유두를 좀 더 많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쿠페형의 느낌보다는 진짜 전형적인 SUV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발광에 해당하는 리어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봤을 때 범퍼 라인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높이감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특별하게 뭐 공간이 넘쳐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뒤쪽에 트렁크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체 크기 자체는 중형급의 턱걸이 라인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준중형급 SUV에 들어가는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딩하면 이런 식으로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햇빛 가리개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누워볼게요. 이렇게 쭉 누워서 보면은
제 키가 이제 178이다 보니까 머리가 살짝 벗어나고 그리고 다리가 살짝 나오는 그런 실내 공간이에요. 저 빈 공간을 메꿔놓고 어느 정도 평탄화를 하면은 2명 정도는 여유롭게 잘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실내 타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우리가 봤던 그 C라이언 7에서 봤던 디스플레이 사이즈라든지 실내 공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C라이언 7에서 봤던 것보다는 살짝 더 누워있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전부 그대로 나오고요. 홈 화면 눌렀을 때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시트에서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그리고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까지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 그리고 C라이언 7이나 이런 차량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이제 조절이 안 됐던 것들이 있어요. 배터리 충전을 몇 %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됐었는데 이게 OTA로 이번부터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얼마까지 충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딱 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충전 속도도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ADAS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안전보조, 주차보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15W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이 무선 충전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EV, HEV가 있어서 전기 모드로 조절한다든지 하이브리드 모드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토글 타입의 이런 전자식 기어 시프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 이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타깝지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이게 C라이언 7 플러스 모델에나 들어가는 옵션이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나름대로 가죽이나 이런 것들도 쓰였고 위쪽으로 우레탄 같은 것들도 사용되어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여기 주행 보조 기능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실내 공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널찍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6가지 방향으로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도 전동 시트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시트 착좌감도 약간 푹신푹신한 그 C라이언 7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도 한번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요 봤을 때 요 트림이나 인테리어 소재들은 확실히 딱 그 보급형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2열은 무릎 공간이 주먹 한 2개 정도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고요. 아래로 시트 밑으로 발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 봤을 때 비전 루프, 전동 선쉐이드 그리고 썬루프도 열 수 있게 이 3가지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개방감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 1개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뒤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앉았을 때는 주먹 1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착좌감은 1열 시트랑 비슷하게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앉았을 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개방감이라든지 공간감도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여기 보면 2열을 위한 송풍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충전 포트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열에 여기 딱 내렸을 때 이렇게 암레스트와 컵홀더 이런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도 지원하는데 C라이언 6는 리클라이닝을 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한 편입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에 레버 같은 걸 달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거나 여기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리클라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여기에 끈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끈을 당기면 끈을 당겼을 때 이렇게 리클라이닝 접히고 최대로 펴면은 요 정도 등받이 각도가 나오고 최대로 눕히면 이렇게까지 해서 얼굴이 안 보이게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리클라이닝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방식은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3,750만 원 정도 가격에 이런 사양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 정도면 시장 파괴자 아닌가?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검정색 모델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은색도 괜찮지만 이 검정색 모델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 방향지 시등은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저쪽에서 봤던 은색 모델보다 약간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 다른지 조금 짚어보면요. 외관 디자인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고 이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봤던 차량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인피니티라고 적혀있는 오디오 그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티라고 되어 있으면 10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 차량은 지금 배터리가 76% 정도 차 있죠. 76% 정도 차 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61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유를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거의 풀로 가득 차 있는데 8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해보고 싶은 욕구가 막 드는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인피니티 바이 하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운드 시스템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C라이언 6 베이스 플러스 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플러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운전자석에서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흙, 모래, 눈길, 스포츠, 일반, 에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륜구동 모델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뒤쪽에서도 좀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올휠 드라이브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모델이고 얘는 사륜구동 모델인 거예요. 이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모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200마력에 가까운 모터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도 훨씬 더 좋아지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6초 이내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사륜구동 모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비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일본에서 나온 C라이언 6 기준으로 보면 전륜구동 모델의 연비가 22km 정도 나오고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km 정도가 나오거든요. 나는 그래도 사륜구동에다가 옵션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돼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한 4천만 원 정도 초반을 주고 이렇게 사륜구동 모델을 구매하는 게 좋고, 여기에서 나는 진짜 가성비, 연비 이런 것들만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3,750만 원 정도를 내고 이렇게 기본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점등이 됐었는데 뒤쪽에서는 이렇게 시퀀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듦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네, 이렇게 C라이언 6 전륜구동, 사륜구동 이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주유, 배터리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전해서 1000km를 간다라는 것도 인상 깊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중형 PHEV SUV가 3,75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시장 파괴자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C라이언 6가 바로 오늘부터 사전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비아디가 진출한 지 1년 만에 1만 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 차가 포함이 된다면 충분히 2만 대의 판매량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PHEV SUV C라이언 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